안녕하세요, 김치군입니다. 오늘은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여행 코스인 그랜드 서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랜드 서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자이언 국립공원,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그리고 페이지에 위치한 홀슈 밴드, 엔틸로프 캐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최소 2박 3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1박 2일로 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1박 2일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여행하시는 분들보다는 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1박 2일 투어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해서 그랜드 캐년에 들렸다가 페이지에서 호스슈 밴드하고 엔트로 캐년을 보고 자이언 국립공원을 보고 돌아오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투어로 할 경우에는 가이드분이 모든 목적지를 다 알고 있고 직접 운전까지 다 해주시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직접 여행을 한다 하면 이 1박 2일이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밤 늦게 들어가는 일정을 짜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여행을 계획한다 하면 못해도 2박 3일을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3박 4일이 더 좋을 거고 당연히 4박 5일, 5박 6일로 늘어날수록 볼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럼 오늘은 2박 3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하는 루트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첫 번째 날은 라스베가스에서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박 3일이 되기도 하고 3박 4일이 되기도 하는데 이 기준은 한 국립공원에서 반나절씩 보내냐 아니면 하루씩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박 3일 일정을 하시려면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새벽같이 출발하셔서 자이언 국립공원에 오전 중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근데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그리고 자이언 국립공원이 있는 유타주는 시차가 1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에서는 계산한 것보다 1시간 더 일찍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자이언 국립공원까지 3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보면 4시간이 걸린다고 계산을 해야겠죠. 자연국립공원은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직접 차를 몰고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에는 주차를 해놓고 국립공원에 무료 셔틀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비지터 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오전 8시, 9시만 되면 이미 꽉 차버립니다. 특히 이 성수기 시즌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8시, 9시 사이에 도착해야 되는데 9시에 도착하려면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새벽 5시에는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전날 미리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뭐 세인트 조지라거나 허리케인이라거나 이런 가까운 도시에서 자면 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이언 국립공원에 만약에 9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면 좀 더 남쪽에 있는 스프링데일에 가셔서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비지터 센터까지 셔틀을 타셔야 되고요. 거기서 또 갈아타서 비지터 센터에서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셔틀을 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소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셔틀을 기다리는 시간, 느린 셔틀로 이동하는 시간. 그래서 자연국립공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트레일을 걷지도 않았는데도 반나절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자연국립공원이 반나절 만에 볼 수 있는 국립공원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위핑락이라거나 뭐 리버사이드 워크라거나 뭐 더 네로스를 조금만 걸어간다거나 뭐 이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뭐 엔젤스 랜딩도 걷고 에메랄드 폴스도 걷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길에 캐년 오버룩을 하이킹한다거나 하면 하루도 정말 빡빡하게 써야 할 정도로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국립공원을 반나절만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를 하고 셔틀로 들어가셔서 위핑락 리버사이드 워크, 네로우 조금 걸어보시고 나오면서 캐년 오버룩 정도 보고 빠져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까처럼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하루를 다 투자하시려면 엔젤스 랜딩까지 도전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자연국립공원에서 하루를 투자해서 1박을 한다 하면 셔틀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국립공원 내에 자이언 롯지라는 숙소가 있어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숙소인데 이 숙소에서 묵으면 차를 가지고 롯지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셔틀을 이용하는 시간도 확 단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박을 하실 예정이면 무조건 자이언 롯지에 숙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겨울 시즌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여름, 봄, 늦봄부터 이제 초가을, 여름을 포함한 이 시기에는 자이언 롯지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2박 3일로 돌아와서요. 자연국립공원에서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에서도 약 한 반나절 정도, 4-5시간 정도를 쓰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정도면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의 끝에 있는 레인보우 포인트까지 가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4시간 반이 있다면 그냥 앰피시어터 지역, 그러니까 입구에서 선셋 포인트, 선라이즈 포인트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시간을 다 투자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대신 하이킹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선셋 포인트부터 선라이즈 포인트 혹은 그 반대로 이제 가실 수 있는 트레일이 있는데, 퀸즈 가든에서부터 나바우루프나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트레일입니다. 한 2-3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에서 이 트레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후드들 속으로 직접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트레일을 걸으시고 뷰포인트, 뭐 인스피레이션 포인트라거나 선셋, 선라이즈, 뭐 브라이스 포인트 같은 것들을 보시면 4시간에서 5시간이 딱 소요됩니다. 사실 2박 3일 일정인 경우에는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에서 얼마나 머무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 숙소나 바로 앞에 있는 숙소들을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음날 일정을 좀 빨리 시작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에서 야간 운전을 하면서 급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좀 일정을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겠죠. 대신 뭐 3박 4일 일정일 경우 브라이스 캐년에서 하루 종일 일정을 쓸 수 있다면 브라이스 캐년 일정을 좀 일찍 마감하고 뭐 카납이라거나 페이지까지 이동하셔서 일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에서 묵었다면 새벽같이 출발해서 페이지까지 오셔야 되고요. 근처에 잤다면 어쨌든 오전 일찍 페이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이날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뉴먼트 밸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페이지 일정을 오전 내에 끝냈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모뉴먼트 밸리까지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페이지에서 꼭 해야 될 투어로는 엔틸록 캐년과 호슈 밴드가 있습니다. 엔틸록 캐년 같은 경우는 어퍼 엔틸록 캐년과 로어 엔틸록 캐년이 있는데요. 보통 어퍼가 더 많이 유명하지만 로어도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다만 어퍼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여름 시즌에만요, 그 캐년 사이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찍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걸 찍으시려면 그냥 투어를 가셔도 되지만 포토그래피 투어라 그래가지고 뭐 DSLR이나 미러리스 그리고 삼각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투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슈 밴드 같은 경우는 투어로 가진 않고 보통 직접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주차하는 곳에서 걸어서 좀만 가시면 바로 풍경을 보일 수가 있는데, 거기가 꼭 말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스슈 밴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하고 나면 페이지에서 대충 점심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일정을 빡빡하게 쓰셔도 된다, 아니면은 해가 긴 시간대에 있다 그러면은 모뉴먼트 밸리까지 이동을 하셔서 모뉴먼트 밸리 안쪽까지 들어가서 드라이브도 하시고 다시 나오면서 포레스트 검프 포인트도 보고 돌아오는 이런 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여유로운 일정을 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으로 가셔서 1박을 하게 되시겠죠.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경우에는 가는 길에 뭐 데저트 뷰 포인트부터 여러 포인트를 보고 그랜드 캐니언의 일몰을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뉴먼트 밸리를 가시는 분들은 모뉴먼트 밸리에 가서 1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엔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셔야 되고요. 아니면 일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있는 작은 타운들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그랜드 캐니언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세 번째 날에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일정이 되고요. 보통 동쪽에 입구에 있는 데저트 뷰, 그리고 빌리지와 비지터 센터에 있는 뭐 마더 포인트라거나 이런 포인트들에서 일출과 일몰을 보는 그런 일정으로 많이 짜게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은 사실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머무는 시간이 당연히 달라지게 돼요. 그냥 뷰포인트만 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뭐 유명한 포인트들이 한 5-6개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되는데, 그 이유가 워낙 웅장하다 보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보더라도 뷰가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 헤드에서부터 허미츠 레스트까지는 셔틀로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물론 겨울에는 자동차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허미츠 레스트까지 가고 싶다 하면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도 당연히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랜드 캐니언 공원 내에서 만약에 1박을 하실 거면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숙소에서 묵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뭐 브라이트 엔젤 롯지라거나 뭐 썬더버드 롯지라거나 엘도바라거나 이런 호텔들은 그랜드 캐니언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나와서 조금 걸어가시면 바로 캐니언 속으로 해가 떨어지는 거, 해가 떠오르는 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마스윙 롯지라거나 아니면은
야바파이 로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죠. 만약에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내 숙소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남쪽으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투사이안이라는 곳에 있는 숙소에 묵으셔도 됩니다. 이 숙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립공원 내 숙소보다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 일정이 끝나게 되고요. 세 번째 날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로 돌아가셔야 되죠.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잡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랜드 캐니언 출발하셔서 라스베가스에 도착하시게 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기 때문에 해가 지고 출발하면 거의 자정에 도착하실 거예요. 물론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도착하시게 되겠지만 만약 내가 그랜드 캐니언 일정을 좀 일찍 끝내서 오후쯤엔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라스베가스로 되돌아가는 길에 들릴 만한 타운들이 있어요. 루트 66 타운들인데 윌리엄스라거나 셀리그먼 같은 타운입니다. 루트 66을 컨셉으로 한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잠시 포토 스팟, 뭐 인스타그램 스팟으로 들려가기 좋습니다. 사실 이 루트로 가시게 되면 후보댐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해가 진 후예요. 그래서 후보댐을 못 봐서 너무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라스베가스에서 한 30분 조금만 더 걸리면 후보댐은 그냥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 서클 일정이 아니라 그냥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근교 일정으로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댐은 그랜드 서클 일정이 아니라 그냥 라스베가스 근교 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가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도는 가장 대표적인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4박 5일, 5박 6일 일정이 되는데요. 이건 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